서울의 봄 이후의 국내 정치사를 다뤘으며 정우성 배우가 투톱 주연으로 등장하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다룬 이정재 감독의 남북관계 관련 대체 역사 팩션 첩보 영화 헌트입니다. 배우 이정재의 첫 연출작으로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박평호와 김정도가 대한민국 1호 암살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첩보 액션 드라마입니다. 1983년 워싱턴 안기부 13년차 박평호 차장의 해외팀과 국군 중령 출신 안기부 4개월차 김정도 차장의 국내팀이 미국 CIA와 합동 VIP 보호 임무를 진행 중인데요. 강무영 안기부장은 CIA 아시아 지부장과 국내 정세에 대해 기싸움을 하고 극장 정문 밖에서는 대통령의 독재에 거세게 반대하는 한인 교포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도는 존대를 하면서도 박평호에게 집회 해산은 해외팀의 업무가 아니냐며 핀잔을 줍니다. 박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해외팀이라도 나가서 해산시키세요. 각하 뒷문으로 모실 겁니까? 참나. 국내팀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참견질이야 이씨. 서울의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조유정은 시위대에 발포된 최루탄으로 인해 귀가하던 중 전투경찰을 피해 도주 중인 시위대를 도와주게 되고 가던 길을 가려다 경찰에게 얻어맞고 체포됩니다. 평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정을 빼내고 유정은 자신과 함께 체포된 시위대들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정말이야, 나 진짜 문만 열어줬어. 이후 과거 회상을 통해 유정은 평호의 일본 정보원 조원식의 딸로 작전 중 조원식이 사망하게 되자 평호가 유정의 보호자가 되었음이 밝혀집니다. 이후 평호는 안기부에 출근해 자신의 보좌관이자 해외팀 요원 중 에이스인 방주경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요. 회사에서는 호림대 신기철 교수와 엮으려고 합니다. 교수는 왜? 신 교수가 이번 워싱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갔던 사람인데 부장님께서 신 교수를 남한 고정간첩 총책 독림으로 지목했답니다. 이렇게 안기 부장은 지난 워싱턴 테러의 배후인 고정간첩 암호명 독림을 사절단 중 한 명이었던 신기철 교수로 지목하고 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정도 차장은 이에 대해 독림을 신기철 교수라고 확정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뉘앙스로 말하지만 안기 부장은 오히려 국내팀이 사절단 명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면박을 주죠. 일본 도쿄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망명을 신청해온 북한의 핵 과학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평호는 안기부 도쿄 지부의 양보성 과장을 비롯한 도쿄 지부 요원들을 만나 작전을 세웁니다. 대기 중인 호텔방으로 망명 신청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소속과 직책은 남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밝히겠다고 전합니다. 익명을 고집하는 그에게 평호가 신분을 밝히라고 계속 닥달하자 안기분에 독림이라 불리는 첩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며 오늘 밤 남측의 북파 정보부대가 북한으로 침입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 즉시 양 과장이 국내팀에게 작전이 유출되었음을 전달하고 국내팀은 뒤늦게 정보를 받았지만 곧바로 4.17 특작부대원 8명 전원이 대기 중이던 인민군들에게 발각되어 전원 사살당합니다. 망명작전 당일 평호와 양 과장, 도쿄 지부 요원들은 각자 차량을 타고 표동호를 인계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북한 핵개발 사업 책임자 표동호 국장을 알아본 평호는 그가 망명을 신청한 인사라는 걸 바로 파악합니다. 평호는 보따리인 표동호는 내 차량인 다인승 봉고에 픽업할 테니 그의 가족은 양 과장의 차인 택시로 픽업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요. 양 과장은 원래 작전은 본인이 표 국장을 픽업하는 것이었다면서 급발진해 나가고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당황한 평호는 뭐 하는 짓이냐며 양 과장을 다그치지만 상황이 돌이킬 수 없어진 걸 깨닫고 표동호의 가족을 태우기 위해 양 과장을 뒤따라갑니다. 그러고 보니 표동호 망명작전은 안기부 강 부장이
표동호의 망명을 받기 전 독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라는 이중 지시를 내린 상태였고 양 과장이 이 이중 임무를 맡았음이 밝혀지죠. 택시기사로 위장한 양 과장은 망명을 도울 남한 요원을 기다리는 표동호 국장에게 말을 겁니다. 도치라마데 이까레마스까? 양 과장은 택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독림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82년 10월 15일 오사카, 83년 5월 11일 동경에서 노동당 35호실 이용수 전략부장과 독림이 만났소. 당신네 요원들 일본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시오. 그자로부터 기밀 사안을 모두 알고 있었소. 그자가 바로 독림이오. 어서 문 여시오! 양 과장은 표동호를 찾으러 온 북측 요원들에게 발각되는 동시에 표동호를 차에 탑승시킵니다. 이에 북측 요원들이 택시를 추격하며 총을 난사하고 표 국장은 차량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표 국장은 다시 도망치려 하지만 북측 요원들에게 사살되고 도주하던 양 과장은 앞에 나타난 북측의 차량과 부딪혀 전복사고를 당함과 동시에 총탄에 피격당해 큰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안기부 요원들이 전멸하기 직전 평호가 북측 요원들을 승합차로 밀어 제압한 뒤 짐칸에 있던 소총을 사용해 북측 요원들 몇 명을 사살합니다. 총상을 입은 요원들을 엄호해주는 동시에 남은 적들을 사살하고 부상당한 양 과장과 요원들을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양 부장은 작전이 실패해 청와대에 불려가 질책당합니다. 차장님, 독림이 안기부 내부에 있다는 정보, 그거 믿을만 한 겁니까? 평호는 주경을 잠시 째려보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강 부장은 정도와 평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사표를 쓰라 일갈하고 강 부장의 이중지시로 인한 실패에 분노했음에도 억지로 삭히던 평호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강 부장의 추태에 분노해 강 부장의 얼굴을 후려친 뒤 조사해둔 강 부장의 비리 증거를 내세워 지금까지 받아먹은 뇌물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이번 사태에 대해 총대 메고 퇴임하라고 협박하고 강 부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평호와 유정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유정이 소주를 연거푸 마셔댑니다. 그만 마셔. 독재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 독재자의 하수인이래. 독재자의 하수인. 네가 뭘 하든 좋은데 나쁜 놈들이랑은 어울리지 마. 너 데리고 온 거 후회하기 전에. 나쁜 놈들? 누가 더 나쁜 놈들인데? 아저씨가 정보부에 얼마나 있었다고? 13년.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멍청해.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새롭게 안기부장으로 영전한 안병기는 독림을 잡아내기 위해 김정도에게 해외팀을 조사하게 합니다. 이에 정도는 살아남은 도쿄 지부 요원들을 조사하고 이를 알게 된 평호는 분노하며 정도에게 따집니다. 그렇게 싸움이 나려는 마당에 인천 상공에 북한 전투기가 나타나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망명한 북한군 파일럿 리중좌는 정도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남한의 자본주의가 이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점에 매료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전투기를 몰고 귀순을 했다는 거야? 내가 저래서 군바리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말인데 독림이 일본에서 접선한 날짜야. 김 차장 라인 빤스 좀 벗겨봐. 이렇게 안병기는 평호에게도 국내 팀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죠. 부장님이 김 차장 빤스 벗기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기 부장의 명령으로 평호와 정도는 서로를 조사하는데요. 평호는 김정도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납업체 목성사를 조사합니다. 주경은 목성사의 최규창 사장을 잡으러 갔죠. 너희들 누구고 어디서 나왔냐고 소리치는 목성사 직원의 싸다구를 날리며 남산에서 나왔다 이 새끼야 라고 일갈하죠. 정도의 부하 장철성은 일본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나온 유정을 잡아들입니다. 이름 하라다 히토미, 오사카 조총련계 학원을 졸업한 조총련으로 3년 전에 입국해서 대석대로 편입한 제1교포 유학생으로 위장한 조유정이란 년입니다. 4년 전 박 차장이 도쿄 지부장일 때 정보원으로 쓰던 조원식의 딸이라는데 조원식은 행방불명해 가족 조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한 거야? 지금 상대가 박평호야. 이번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평호 도려내시죠. 이렇게 평호와 정도는 가혹한 고문과 함께 누가 먼저 자백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목숨이 달린 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성사 조사하고부터 김 차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도는 양 과장이 의식을 되찾자 보안병실로 옮겼고 양 과장의 신병을 뒤늦게 확보하려는 평호 측과 정도 측이 서로 몸싸움하는 와중 양 과장이 북측 공작원에게 원거리 저격당해 결국 해당합니다. 리용수 전략부장 일본 출입 정보 확보했습니다. 분석실에서 IBM 20대가 돌아가고 있으니 곧 밝혀지겠죠. 그래,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목성사 최규창이 모든 걸 실토할 거야. 그 대학생 간첩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기술자도 벼르고 있던데. 양보성 병실 왜 바꿨어? 기술자가 그러더군요.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고. 양보성 병실 왜 바꿔서 노출시켰어? 양보성 죽음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그 어린 간첩년이랑 언제부터 붙어먹었는지 해명이나 하세요! 두 사람은 거친 몸싸움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대차게 구르고요. 그 아이 부친이 일본에서 내 정보원이었어. 작전 중에 사망했고 그애 혼자라 도와준 것뿐이야. 그 정보원이란 놈도 너도 그놈의 딸이라는 년도 모두 믿을 수 없어. 난 네가 반드시 독림이라고 생각해. 이후 평호의 집에서 주경은 안기부의 자금 리스트를 가지고 와 김정도의 정체를 알릴 단서를 찾습니다. 12.12 사태 이후 신군부에 조력하지 않아 가택연금된 김순식 장군의 집에 김정도가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현장의 녹취록을 듣는데 이 테이프에서 김정도가 베드로 사냥이란 말을 합니다. 주경은 베드로가 대통령의 세례명이기에 그것이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이며 김정도가 독림일 것이라고 잠시 생각하지만 이내 안기부 요원들의 일본 출입국 기록을 체크하며 입수한 정보에서 독림이 북측 인사와 접선했다는 두 날짜에 모두 일본에 있던 인물이 없으며 김정도는 양일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시각 어느 호텔 정도는 CIA 지부장의 요청을 받고 그를 만나는데요. 서로 안부를 묻던 중 CIA 지부장은 개인적으로 김정도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며 베드로 사냥을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라며 비행기 티켓을 건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집니다. 김정도는 독림은 아니었지만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있는 건 맞았으며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죽이고 독재를 끝내겠다고 결심한 군분의 소신파였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대통령 암살 시도 또한 정도를 비롯한 군분의 소신파들이 벌인 일이었죠. 반면 미국은 냉전 시점에서 한국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안정을 위해 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집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때문에 정도가 준비하는 대통령 암살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저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CIA 지부장이 가져온 비행기 티켓은 정도와 가족의 보스턴행 티켓이었고 제의를 받아들이면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도는 이를 거부하고 호텔을 뛰쳐나갑니다. 최영대 오사카 10월 15일 입국 날짜는 있는데 출국 날짜가 없네요. 그럼 고스트란 건데. 잠시만요. 최영대. 작년 서베를린 작전 대체가 차장님한테 만들어준 작전 여권인데 이게 차장님 그 여권으로 일본도 다녀오신 거예요? 이렇게 영화 헌트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액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물의 심리가 액션과 잘 얽혀서 표출한 것이 이 영화의 훌륭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몸으로 싸우는 장면이나 총격전 장면이 빠르고 긴박하면서 타격감이 좋게 느껴졌어요. 연기력이 좋은 배우 이정재 님이 심지어 연출까지 훌륭하게 해낸 영화였죠. 1980년대 초반 현대사에 관심이 있고 액션 첩보 장르물을 좋아하는 분들께 영화 헌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이야기 속 장소 여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